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사탄 만세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신 사탄 만세님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님. 붕어형님 영상을 보다가 제가 일로 외국에 나가면서 느껴본 외국인들 중에 동남아 사람들에 대한 사연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말하기에 앞서 제가 본 것들은 일부일 수도 있으므로 저의 말을 100% 신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동남아시아 사람들 대부분이 뭐랄까 한국 사람들보다 순수하고 근면 성실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비유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월급을 적게 주든 많이 주든 보통으로 주든 자기가 맡은 일에 굉장히 만족해하며 열심히 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더군요. 두 번째는 남과 비교 문화가 없습니다. 아마 이거는 인터넷과 기술력이 발달하지 않아 인스타나 SNS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겠지만 대부분의 동남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에 굉장히 만족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은 뭐랄까 SNS와 인스타 미디어에서 남과 비교하는 그런 프로를 기계처럼 찍어내는 바람에 모든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남과 비교를 잘하는 것 같더군요. 반면에 동남아 사람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요새는 볼 수 없는 정과 남을 돕는 문화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아직 잘 가지고 있더군요. 동남아 사람들은 서로 돕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은혜를 갚기도 한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흐뭇한 표정으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번째는 동남아시아의 청년들은 이를 가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같은 20대인 제가 봐도 요즘 청년들은 힘든 일 혹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바로 퇴사하거나 거기로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데 동남아 청년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불편 불만 없이 맡은 일에 열심히 하더군요. 솔직히 이것은 같은 20대 한국인인 제가 봐도 동남아 사람들에게 한 수 배워야 할 정도로 감탄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동남아 여성들은 항상 웃고 다니더군요. 물론 한국에서도 몇몇 여성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지만 요즘 여성들은 뭐랄까 매사에 불만 가득한 표정이나 띠거운 표정, 무표정인데도 나 화났어요 이런 게 표정으로 드러나던데 동남아 여성들에게는 그런 게 보이지 않더군요. 이거를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높은 인프라와 발달된 SNS에 빠져 사는 나머지 눈이 높아진 모습을 보고 꼭 SNS와 높은 인프라에 빠져 사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그만큼 동남아시아도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달리 거기는 빨리빨리 문화가 없기도 해서 답답할 때도 있긴 하지만 삶의 질 행복도는 한국은 떨어지는 반에 동남아 사람들은 높아지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요즘에 동남아 쪽에 관심을 가지는 남자분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직접 이제 동남아를 가보면서 이런 게 여행이지. 이런 게 거기 뭐 경치 좋은 데 가가지고 사진 몇 장 건지고 이런 게 여행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는 거예요. 여행이라는 게. 내가 이제 살아보지 못한 곳에 가가지고 그 현지인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 어떻게 살아가냐, 어떤 표정을 짓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냐, 어떤 음식을 먹냐, 이걸 알아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여행입니다. 이게 여행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인스타에 뭐 폼난 사진 몇 장 걸리려고 가는 건 그 여행이 아닙니다. 그냥 관광이죠. 관광.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동남아시아 사람들 대부분이 근면 성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 나라 사람들은 근면 성실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지금 동남아시아 현재 모습을 우리 7, 80년대 대한민국 생각하면 됩니다. 7, 80년대. 그러니까 이제 좀 베이비 부모 세대? 그 세대. 그분들은 젊었을 때 놀아본 적이 없어요. 노는 게 뭔지 몰라. 쇠가 빠지기 이랬습니다. 공장 같은 데 가가지고. 왜 그렇게 일했냐?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못 살아남거든요. 밥 굶거든. 생각해봐.
이렇게 근면 성실하지 않으면, 만약에 놀면 누가 뭐 떠먹여 준답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이 개발도상국 특징이 뭐냐면 국민들한테 뭐 개개인의 복지를 못 줘요. 재정이 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70년대 80년대 부모님들은 왜 그렇게 쇠가 빠지게 됐냐면, 그렇게 쇠가 빠지게 일하지 않으면 밥 굶거든요. 밥 굶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대한민국도 복지 같은 게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이 일을 안 한다? 그럼 뭐 죽는 겁니다, 진짜. 그냥 못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면성실한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리고 왜 만족해 하냐? 그러니까 왜 만족해 하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고생을 뭔가 죄악시한단 말이야. 맞죠? 뭔가 열심히 일하고 뭔가 힘들게 일하고 이런 거를 뭔가 못 사는 것처럼 안 좋게 보는 문화가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외국 같은 데는 그런 거예요. 나만 힘들게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힘들게 일하다 보니까 이게 힘든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힘든 일을 해도 다 같이 고생하면 그게 고생인지 몰라요. 이걸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군대 가면 느낄 수 있습니다. 군대 가서 이제 뭐 대민 지원이나 훈련 받잖아요. 유격 훈련 받으면 나도 힘들어. 근데 다 힘들거든요. 다 힘들고 다 도와준단 말이야. 그래서 좀 힘든 게 경감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분명히 사는 게 힘들어요. 일하는 게 힘들지만 나 말고도 내 주변 사람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쇠가 빠지게 일하고 고생하기 때문에 이게 막 그렇게 힘든 건지 모르는 거야. 7, 80년대 우리 부모님도 그랬어요. 나만 이제 새벽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다 새벽같이 일해. 그래서 이게 뭔가 힘들고 고단해도 그냥 이게 당연한 거야.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대한민국 어떠냐? 힘들게 쇠가 빠져 고생하는 사람만 고생하고 일 안 하는 사람 일 안 하잖아.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도 현타를 느껴요. 아, 내가 무슨 일하는 기계인가?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좀 다른 것 같아. 자, 그리고 두 번째, 남과 비교 문화가 없다. 아무래도 이 동남아 계통은 그 통신이나 그런 이제 스마트폰 같은 이제 전자기기가 많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 남과 비교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들 삶에 만족하려면 비교를 안 하면 돼. 관심 안 가지면 되는데 이걸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짜 못해. 특히 여자분들이 못합니다. 이거를. 얘들이 망가지는 게 그런 거예요. 남의 삶에 굉장히 병적으로 관심이 많아. 내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걸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물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지부에 만족하지 못해. 그러니까 내 삶에 만족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남의 삶에 이러쿵저러쿵 관심 안 가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 관훈증 공화국이에요. 관훈증 공화국. 특히 여자분들이 관훈증이 더 심한 것 같아. 남들 어떻게 사는지 굉장히 집요하게 보려고 하잖아요. 지금 예능 같은 보더라도 남의 집구석을 왜 보려고 그래.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 남대로 사는 거지. 남의 집구석 이제 거기 CCTV 달아가지고 카메라 달아가지고 그 사람들 일거수일투족 보면서 막 패널들 진행자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훈수 두고 문제 삼고 하는 게 재밌냐요? 제가 그 MBC에 나 혼자 산다를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엄청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초창기에 나 혼자 산다는 모습은 그냥 혼자 사는 그대로 보여줬지 진행자가 나와가지고 이거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한 적 없어요. 네. 초창기 때 나 혼자 산다 보신 분들, 나 혼자 산다가 2013년에 했었거든요. 2014년까지 진행자가 나와서 혼자 사는 분들이 이렇게 관찰하면서 뭐가 어떤데 지적하는 게 없었습니다. 초창기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냥 혼자 사는 그대로 보여줬어. 그냥 보여주기만 할 뿐, 거기에 대해서 막,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냐?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냐? 왜 밥을 안 챙기느냐? 이런 얘기 일치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는 거였어. 근데 언제부턴가 여성 진행자 몇 명이 나오면서, 저거 막 인상 찌푸리면서 왜 저렇게 사냐? 저거 왜 그러냐? 하면서 지적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뭔가 관훈증이 심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나 혼자 산다가 지금 개판 오분정이 되는 거죠. 예. 제가 봤을 때 나 혼자 산다 오래 못 갈 것 같아. 나 혼자 산다 어떻게 보면 이제 관훈 예능의
관찰 예능 아니지. 관응 예능이 어떻게 보면 시초죠. 관응 예능. 말이 관찰이지, 이건 관음이야, 관음. 아니, 생각해봐. 그냥 뭐, 사는 게 다 똑같이 뭐, 개인차가 있지.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자기 삶에 맞춰 살면 되는 거지. 나 이렇게 살고 누구 이렇게 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보태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하는 게 참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튼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망가진 거네, 맞죠? 많이 망가졌네. 이런 거 보면. 특히 여자분들이 망가졌네, 이런 거 보면. 자, 세 번째는 요새는 볼 수 없는 정과 남을 도는 문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런 동남아 계통 가보면요,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사타만생님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뭐 커튼 쳐져 있고 창문 다 닫혀 있고, 우리나라 보면 이제 원룸이나 오피스텔 그리고 빌라 같은 데 보면 1층, 2층, 3층은 이렇게 철조망처럼 닫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안을 볼 수 없도록. 근데 동남아는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그 집안에 뭐 하는지 다 보여요. 이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뭐 문 열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은근슬쩍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밥 먹고 있는 거 있죠. 누가 밥 먹고 있는 거 아니면 옷 갈아입는 거. 이게 다 보여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돕는 문화가 있다는 건 뭐냐 하면 남의 생활에, 남의 집안에 어떤 그런 일일이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70년대, 80년대도 아니죠.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문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집에 살잖아요. 주택 같은 데 살면 옆집에서 막 자주 놀러 오고 그랬어요. 와가지고 문 열어가지고 노크도 안 하고 있잖아요. 벨도 안 누르고 그냥 문 열고 바로 들어와가지고, 야, 아버지 어디 갔노? 아버지 밖에 나가셨는데요? 아, 그래? 왔으면 그 옆집에 김씨 아저씨 왔다 갔다 그래라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오면, 저 옆집에 김치 아저씨라고 뭐 왔다 갔는데 오라고 하던데요? 아, 그래? 그럼 갔다 오면 되겠네 하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로.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지. 저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 근데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전 이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프라이버시, 내 개인적인 사항을 남들한테 보이지 않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자분들 인스타를 좀 나쁘게 본 이유가, 인스타를 하다 보면 여자분들의 어떤 그런 프라이버시적인 것들이 그냥 노출이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괜히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줬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 신상까지 틀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거 많이 있죠, 여러분. 뭐 인스타 인플루언서가 뭔가 이제 몰상식한 행동을 저지르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행적과 뭐 직업 이런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보이잖아. 이게 다 틀려버리잖아. 이 사회에 그런 건 남자보다 여자가 월등하게 많더라고, 보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뭐 유튜버나 아니면 이제 인플루언서 보면 뭔가 어떤 그런 문제된 행동을 저지르면 금방 틀려버려. 여자분들 그거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래서 인스타가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무심결 올리는 것들이 나중에 내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이게 내 좀 모가지를 쥐고 흔들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 자, 네 번째. 동남아 청년들이 이를 가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를 왜 가리면 안 되냐 하면, 이를 가리면 못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남아시아는 문제가 뭐냐면, 이를 가리지 않으면 못 살아남을 정도로 일자리 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넘어오는 겁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를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를 가리면 굶어 죽는 겁니다. 거기다 동남아시아는 형제가 많아요. 딸린 식구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하기 싫다고 일을 안 해버리면 우리 남은 식구도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서 안 가릴 수 없는 겁니다. 다 해야 되죠.
요즘 청년들은 힘든 일 혹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바로 퇴사하거나 그리고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무조건 나쁘다 볼 수는 없어.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런 건 나빠요. 뭐냐 하면 한국 20대 친구들이 자기는 별로 대단할 게 없는데 이것저것 가진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건 나는 좀 한심하게 보는데, 요즘에 보면 안 좋은 회사도 있잖아. 이런 거는 솔직히 가리는 게 맞거든요. 물론 정말 대단한 거 이것저것 가리면 안 되겠지만, 자기한테 안 맞는 거 억지로 부여잡는 것도 이것도 사실 안 맞거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일을 하다 보면 이건 맞고 이건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럼 젊을 때 있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저것 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분야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뭐 만드는 걸 좋아한다. 나는 기계 만지는 거 좋아한다. 나는 공장에서 작업하는 거 좋아한다. 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거 좋아한다. 그게 있거든.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왜 불평불만 없이 일을 하냐 생각해보면, 자기들 나라에서 불평불만을 가지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일을 할 수 없죠. 이게.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대단하게 별로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이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별로 능력도 좋지 않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가린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자, 5번째. 동남아 여성들은 항상 웃고 다니거든요. 아, 이건 정말 공감합니다. 제가 보면 느끼는 게, 유튜브 같은 거 보더라도 태국이나 이제 그 말레이시아 그리고 베트남 이런 여자분들 보면 입꼬리가 좀 올라가 있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무표정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웃는 게 아니라 그냥 가식적으로 웃는 게 아니라 활짝 웃어요. 활짝. 예. 그래서 아, 이 사람들 뭘 그렇게 즐거운 일이 많지, 그런 생각 들어. 근데 이거는 참 신기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여자분들, 아저씨 보이 여자분들 표정 진짜 어려워요. 대한민국 여자분들 표정이 약간 죽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자분들 버스 타거나 길거리의 표정을 보잖아요. 표정이 한 맺힌 사람 같아. 이게 진짜 극단적으로 달라요. 여자분들 이거 아시기 바랄게요. 진짜. 아니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약간 무슨 그런 느낌이야. 나한테 걸리면 너 혼날 줄 알아. 약간 그런 표정 있죠. 이게 사실 여자분들 이거 안 좋아. 정서적으로 이게 특정 개개인 누구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해. 평균적으로. 지금 여자분들 표정이, 한국 여자분들 있잖아요. 표정이 뭔가 있잖아요. 그 특유의 한 맺힌 표정이 있죠. 그리고 인상 쓰는 표정. 그거 짓고 있어요. 티 안 나는 것 같아. 티 나. 그런 표정 지으면 사람들이 가겠냐고. 괜히 말 몇 번 걸었다가 잘못 걸리면 골로 가겠다. 이 생각이 딱 든다니까. 언제부턴가 그래. 이게 극단적 차이가 난다니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표독스러운 표정을 짓는 게 대한민국 여자예요. 이건 팩트입니다. 이거는 저만 겪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 누구만 그런 표정 지으면 내가 뭘 안 해. 근데 평균적으로 해. 평균적으로 막 10명 있으면 적어도 내가 봤을 때 6, 7명은 다 이런 표정 짓고 있어. 이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러면 스마트 보고 있어. 스마트폰. 스마트 보면서 인스타 하고 있어요. 이 버스나 지하철 타면 볼 수 있는 광경이거든. 인스타랑 이제 뭐 유튜브 보는데 표정은 그런 표정 짓고 있어. 이 표정 관리 해야 됩니다. 이거 얼굴에 있잖아요. 그 수축함이 나와 있어요. 이게 멘탈이 안 좋다는 거거든. 멘탈이 안 좋으면 이게 얼굴에 드러납니다. 이게 그런 표정 계속 짓고 있으면 나이 먹으면 사람 얼굴이 변해요. 이거를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높은 인프라와 발달된 SNS에 빠져 사는 나머지
눈이 높아진 모습을 보고 꼭 SNS와 높은 인프라에 빠져 사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이게 참 좋은 얘기입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인프라가 너무 좋아요. 전 세계에서 탑입니다. 탑. 이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젊은 친구들이 문제가 뭐냐면 조금만 불편해도 못 살겠단 말이 나와. 조금만 불편해도. 뭐 주변에 스타벅스 있냐 없냐? 없어도 살잖아 여러분. 주변에 배달 음식 있냐 없냐? 없어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의 불편함이 있어도 난 이거 포기 못하겠다, 용납 못하겠다, 그런 마인드가 있어.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인프라는 다 돈이야, 돈. 인프라가 좋은 지역이 집값이 싼 거 봤습니까? 월세가 싼 거 봤어요? 음식값이 싼 거 봤습니까? 없잖아 여러분. 근데 문제는 자신들이 벌 수 있는 경제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지. 내가 매월 버는 돈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이 인프라를 다 누리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 돈이 없어요. 다 쓰고 나면 돈이 없어. 돈이 모이지가 않아. 모이지는 않는데 나이가 먹어.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맹점이거든요. 특히 서울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왜냐? 서울이 이런 높은 인프라가 집중돼 있잖아요. 근데 서울 산다고 다 돈을 많이 벌까? 여러분, 그 전체 평균 소득을 내기보면 서울도 그렇게 많이 못 봅니다, 여러분. 물론 지방보다 나은데 떵떵거리고 돈 버는 사람은 많지 않아, 여러분. 서울 서민이나 뭐 대구 부산 서민이나 거기야 솔직히 말해서. 그 젊은 친구 벌어봤자 얼마 안 된다고. 근데 얼마 안 되는데 월세, 배달음식, 아니면 뭐 핫플레이스, 쇼핑 이런 것들에 돈을 쓰다 보니까, 거기다 SNS까지 하다 보니까 성장이 안 돼, 이게. 계속 월세만 사는 거죠, 이게. 돈은 모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아무리 인프라가 좋아도 무조건적으로 행복한 건 아니다. 네. 너무 사람이 극단적으로 남들과 비교하고 이것저것 많이 따지고 높은 인프라를 추구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살면 오히려 행복하기는커녕 불행할 수 있다. 반면에 인프라가 부족하고 좀 문명 발달이 안 된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사람들 표정이 밝다. 우리나라보다 더 안 좋고 열악하게 살고 있음에도 그 친구는 나는 만족하고 산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이야기의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경험담을 보내신 사탄만세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